자, 11번 문제. 다음 글의 기역부터 리을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이에요. 고쳐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고쳐쓰기가 나오면요. 얘를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은 불필요한 이제 이중피동이 썼다라는 거. 그래서 꼽고로 수정하고 면에서 잠시 안으로 니은은 첫 번째 문장 뒤로 옮겨서 우리가 읽을 거예요. 문명을 볼 때 디귿은 칼로 물을 자르듯으로 수정을 하고 읽을 거고 리을을 그럼으로 수정하고 읽을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현재 리셋 증후군이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꼽고 있다. 이랬습니다. 꼽고 있다도 이상하죠. 꼽혀지고 있다도 좀 이상하고, 그렇죠? 1번이 답이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중피동이니까, 그렇죠? 꼽히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꼽히고 있다. 그래서 꼽고도 틀렸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나머지 볼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는 해설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해설을 해야 되니까 저는 보고 갈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을 옮긴다고요. 그렇죠? 첫 번째 문장 뒤로 옮깁니다. 그래서 현재 리셋 중은 인터넷 중에 한 유형으로 꼽히고 있다. 리셋 중군이라는 말은 이렇게 시작했다. 리셋 중군 환자들은 현실에서 잘못하더라도 이렇게 행동한다. 니은이 이쪽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옮기는 게 그렇죠?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리셋 중국은 설명했고 리셋 중이란 말은 이렇게 가는 것이 흐름상 맞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3번이 칼로 물을 자른다. 그렇죠? 앞뒤를 읽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막다른 골목으로 몰듯 관계를 쉽게 끊긴다. 관계를 쉽게 막다른 골목도 아니죠. 막다른 골목으로 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쉽게 끊는 것은 칼로 물을 자르듯 아주 쉽게라는 의미.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걸 그럼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리셋 증후군은 행동 양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편이라 쉽게 판별을 얻고 진단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의 삼는 것 되라고 그러네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12번 한번 볼까요? 다음 보도 기사별 마무리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마무리 표현. 그러니까 소송이나 다툼에 관한 소식이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한번 볼까요?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 소송이나 다툼, 그렇죠? 원만히 해결되는 거. 어느 쪽이 이제 옳다고 말하기 애매한 소식. 그 의미를 새삼 돌아본 의미를 돌아본다. 어느 쪽이 옳은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의미를 돌아볼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죠? 사건이 터져 결과가 드러나기 전,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이미 터졌어요. 근데 결과가 드러나기 전이에요. 그러면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애 스캔들 소식.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1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글에서 의인하고 있는 사람, 의인하. 의인하가 뭐예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겁니다. 그죠? 대나무, 배곡, 엽전, 종이. 이건 고맙게도 한자를 안 실어줬네. 한자어로 지금 실어줄만 했는데, 그죠? 얘는 이제 대나무냐 아니면은 엽전 돈이냐, 그죠? 종이냐, 배곡이냐라는 거야. 그 특징을 찾아봅시다. 성은 저이요, 이름은 백이요, 자는 무점이다. 회계 사람이고 한나라 중상시 상방년 채륜의 후손이다. 태어날 때 난초탕에 목욕하여 흰 구슬을 희롱하고 흰 띠로 꾸렸으므로 빛이 새하얗다. 중내 성질 봉지 정결하여 무의는 좋아하지 않고 문사와 더불어 논의는데 그 모학사가 그 벗으로 매양 친하게 어울려서 비록 그 얼굴에 점을 찍혀 더럽혀도 씻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새하얗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이 문사와 더불어 논다. 그리고 얼굴에 점을 찍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름이 백이래요. 희다. 그렇죠? 얘는 종이를 이야기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저생전이라는 작품의 일부인데, 그래서 이제는 그 종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뜻이 성은 저도, 저는 당나무,
이름 배기요. 흰 색깔. 회계사는 회계가 이제 종이 생산지. 체류는 종이의 발명자. 난주탕에 목에 흰 구슬을 희롱하고 끓여서 종이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일단 나무를 끓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갈기갈기 찍죠. 그래서 흰 구슬을 가지고 이렇게 미는 거야, 그렇죠? 평평하게. 자, 그 다음에 문인들이 사용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모학사는 붓, 그렇죠? 여기 탈 못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붓을 의미한다라는 거. 점을 찍혀 더럽힌다. 글이나 종이 위에 글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나머지 것은 이제 대나무는 죽부인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엽전은 공방전이라는 그 대표적인 작품이 있다라는 거. 저생선 여기 이제 현대어플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서 이제 어려운 단어가 경세적이라는 단어가 좀 나와요. 경세적이다. 그래서 이제 경자가 경계하다, 세자가 세상을 경계하다는 뜻인데 그 세상에서 어떤 잘못된 점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경계하게끔 해서 교훈을 주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당연히 우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알레고리. 왜냐하면 이제 의인법이 나타납니다. 좀 사물을 의인화했죠. 그죠? 그래서 우의적이다라는 거.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소설은 아니고 가전체예요. 가전체, 고려시대의 가전체. 자, 1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는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아하, 봉산탈춤이네요. 그죠? 봉산탈춤. 자, 그래서 봉산탈춤에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흐름상 중요한 게 그 제담의 구조예요. 여기 보면 아마 이제 제담의 구조가 나올 겁니다. 여기가 제담의 이제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반의 위험, 말뚝이가 조롱했고 양반이 호통을 해요. 그랬더니 말뚝이가 변명을 해. 아, 왜 그러세요? 그리고 양반이 안심하고 춤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반이 안심하는 게 멍청한 거야. 말뚝이가 변명하는 거 조롱했는데 그걸 몰라. 그렇죠? 몰라가지고 자기가 멍청해요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말뚝이가 등장을 하는데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는 건 마부라는 거예요. 이제 하층민이겠죠. 마부의 신분이다라는 거. 삼형제가 등장을 하는데 어색하게 춤인데 샌님 있고 서방님 있고 도련님. 그래서 창옷의 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남색 회자, 그다음 복권 모두 다 양반을 의미하는 소재들입니다, 그렇죠? 이제 언청이의 이제 그 언청이를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양반을 조롱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채와 장죽 역시 양반들이 들고 다니는 소재로서 양반을 의미하는 소재가 됩니다. 도련님 입이 삐뚤어졌고요. 바보로 만들어 옵니다. 부채만 가졌어요. 그래서 입이 삐뚤어졌다니까 지금 계속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사를 쓰고 형들과 동정부터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막 때리며 방정만 끈다. 아주 경망스러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샌님, 서방님, 그 다음에 도련님 이 셋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 모두 다 비정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뚝이가 이제 조롱을 하죠. 양반 나오신다. 그러니까 쉬 이제 음악과 춤을 멈추죠. 집중을 시킵니다. 삼정승 뭐 이렇게 양반인 줄 아셔.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다. 조롱하죠. 여기가 말뚝이 조롱을 했더니 이놈 뭐야? 양반의 호통입니다. 아, 이 양반들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 말뚝이가 변명하죠.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전 대신 이생원의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어. 조롱했어요. 그랬더니 합창 이생원이라네 라고 하면서 양반이 안심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멍청입니다.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양반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말뚝이에게 야단쳤다. 있겠죠? 여기 부분이죠. 여기 이제 1번. 양반의 호통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죠? 양반의 호통. 제담의 구중에서 이제 양반의 호통 부분. 그죠? 자, 서방님과 서방님 부처 장들고 춤을 추며 등장했고, 요 앞부분. 그죠? 그래서 삼형제가 국거리 장단에 맞춰 점잖게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하고, 그 다음이 부채와 장죽을 두고 있다. 지금 보면은 부채와 장죽. 그죠? 샌님과 서방의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다. 이건 2번. 그죠? 2번.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말뚝이가 국거리 장단 맞춰 양반을 풍자는 사설을 들어왔군. 자, 국거리 장단은 여기에 나오는데요. 그쵸? 이건 국거리 장단이 아니죠. 음악과 춤이 멈췄어요. 그쵸? 그래서 국거리 장단 맞춰, 이거 틀렸네요. 그쵸?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은데. 그쵸? 그 다음에 4번 도련이 방정맞게 굴면서 방정맞게 막 얼굴 면상에 막 방정맞게 굴죠. 그쵸? 얼굴 막 부채로 때렸군. 자, 여기 이제 4번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15번으로 할 때 이제 제가 봉산탈춤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라고 좀 많이 실어놨습니다. 1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밑줄에 띄어쓰기가 옳은 거. 띄어쓰기도 참 중요한, 그쵸? 자, 그러니까 띄어쓰기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단어는 띄어쓴다라는 겁니다. 단어들은, 그쵸? 단어는 띄어쓴다. 자, 그러면은 그게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홀로 쓰일 수 있는가 없는가,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도 너무한다. 했습니다. 이제 과연 해도가 하나의 단어냐라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 그쵸? 아니면 띄어 쓰느냐. 자, 신뢰가 역시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대접하는 데나 해서 는데가 붙여 쓰느냐 아니면 대접하는 데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의존명사냐 아니면 어미냐라는 거고, 그죠? 밖에가 조사로 쓰였느냐 아니면 앞말에 붙여 쓴 조사냐 아니면은 그 명사로 쓰였느냐를 해봐라라는 겁니다. 자, 해도 너무한다. 그죠? 해도 너무한다. 이거는 띄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도 너무한다. 그죠? 근데 이제 해도 강조의 의미에서 한 번 더 쓴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띄어써서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지 않은 예고. 빠른 시일 내에, 시일 안에라는 겁니다. 저 지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내도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띄어써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 그릇은 귀한 손님 거라 손님을 대접하는 곳에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는 의존명사네. 대접하는 곳에, 그렇죠? 쓴다. 소비 절약을 호소하는 전공국밖에 달리 이거 이외에라는 뜻이면은 얘 외부에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외의 의미가 돼버리면 이거는 조사에 붙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건 2번밖에 없네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의존명사인지 아닌지는요. 그러니까 띄어 썼을 때 의존명사 겉으로 바꿔봤을 때요. 그러니까 겉이 보편성 의존명사거든요. 얘가 다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것으로 바꿨을 때 의미가 성립을 하면 얘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대접하는 것에나 쓴다.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의존명사군 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아까 했듯이 뭐라고요? 외부의 신뢰가 아닌 그 외부의 의미가 있으면 그거는 의미가 살아있기 때문에 명사로 쓰인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냐 밖에라는 것이 하나의 형태로 얘가 이외에 뭐뭐 이외에 라는 의미 즉 밖이라는 의미가 없으면 조사로 붙여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16번으로 한번